만 해줘도 이런 좁쌀 여드름을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막 집에서 짜려고 했을 때 염증성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 모르고 이제 있다가 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골마 있고 이제 피지가 있는데 그냥 수술해서 빼면 되겠지 하다가 이제 그 피지가 이제 얼굴에 다 이렇게 묻어서 하루 종일 냄새 났다. 신이 없다면은 절대 건들지 말라. 좁쌀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많이 오시는데 이걸 보고 이제 저한테 와서 원장님 한관종이 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니들 RF로 치료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감동을 받을 것 같고요. 얼굴에 뭐가 났어, 오돌도돌한 게 났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드름이 아닌 요철이 더 많다는 거고요. 오늘은 피부 좀 진단체계 병리학적으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크게 세 개로 나누면은 염증성, 다르게 말하면 여드름성, 바이러스성, 기타 양성 종양군. 여드름의 네 가지 이제 병리 상태를 보면은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질이 많이 나와가지고 각질 구멍을 막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여드름을 일으킨다. 이게 모낭이에요. 모낭에 털이 있고 털 주위에 이렇게 기름샘이 달려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360도로 또르륵 달려 있어요. 첫 번째로는 피지가 분비가 많이 되면서 많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나오는데 잘만 배출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각질이 낄 수가 있죠. 각질이 끼게 되면은 저류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좀 커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좁쌀 여드름, 화이트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나와서 밖에서 산화가 돼가지고 까맣게 된다. 이게 블랙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름이 쌓였을 때 이 기름들을 좋아하는 균들이 여드름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와서 기름 먹고 자라요. 그러면은 기름 먹고 자란 균들을 잡아먹으려고 백혈구들이 오겠죠. 백혈구들이 얘들이랑 싸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염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이런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뾰루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드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각질 관리만 해줘도 이런 좁쌀 여드름을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흔히 뭐 집에서 쓰는 뭐 아하나 바하, 파하 같은 이런 필링 제제 같이 좀 쓰실 수가 있고 좀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병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피지 자체를 조금 분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비를 줄이려고 하면은 많이 쓰는 게 피지 조절제 많이 쓰죠. 많이 쓰는 이소티논 아니면 여기다 바늘을 넣어가지고 피지선을 쪼그라뜨려 버리는 이제 포텐자나 아그네스 같은 것들을 써서 피지 자체를 좀 줄이는 치료를 하기도 해요. 이거를 막 집에서 짜려고 했을 때 염증성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특히 블랙헤드 뺀다고 이제 블랙헤드 코팩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빠져나가지만 이 안에 구멍에 어차피 피지가 다시 차거든요. 그러면은 안에 구멍은 점점 커지게 되고 블랙헤드 때문에 모공은 점점 더 넓어지는 그렇게 되고요. 이거를 뽑을 만큼 접착력이 강한 팩이면 이 주위에 있는 피부들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블랙헤드 팩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 이렇게 막 짜려고 하지 마시고 각질을 벗겨내는 치료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실 땐 병원에 가셔서 좀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염증이 생겨서 뾰루지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각질 관리 뭐 이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염증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염증 주사를 맞는다든지 염증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병원에 오셔서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염증이 생겼을 땐 절대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그 안에 있는 것 구조물들이 박살이 나고 그 안에 이런 고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옆으로 퍼지면서 균들이 옆으로까지 다 퍼져서 다른 여드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은 약만 먹어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편평사마귀. 이거는 바이러스, HPV라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부에 겉에 있는 각질 표피층이 이렇게 얕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레이저로 잘라내면 되게 쉽게 잘라낼 수 있어서 치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통 한두 번 정도 했을 때 이제 편사들이 제거가 되는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편사인지 모르고 이제 있다가 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어요. 내가 남한테 옮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내가 나한테 다른 피부로 옮길 가능성은 또 높아요. 그래서 면도라든지 여자분들 뭐 각질 관리할 때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좀 갈색이나 피부색인 경우가 많고 보통 그냥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고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성 종양인데 흔히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피지선 증식증. 얘기 들었듯이 털 옆에는 이런 피지선이란 게 있는데 피지를 분비하는 게 피지선이고 피지 덩어리가 이제 커져 있는 게 아니라 피지를 분비하는 공장이 커져 있는 경우를 피지선 증식증이라고 하고 얘들이 커져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짜도 나오지 않아요. 짜면 절대 안 되고요. 건드리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레이저로 제거를 하거나 아그네스나 포텐자 같은 바늘을 찔러서 줄이는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피지선이라는 게 굉장히 재생이 강력한
놈들이기 때문에 얘들을 어느 정도 90% 제거했다 해도 10%에서 다시 자라나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 4회 정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운이 좋으면 이것도 한두 번만에 없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구분하기 좀 편해요. 안에가 좀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꼽 모양으로 좀 돼 있고, 그러니까 누리끼리 해요. 이마나 이제 코, 그런 T존 부위에 많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렸을 때 여드름이 많이 나고 지성 피부셨던 분들이 중년이 되면서 피지선 증식이 많이 돼서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중년에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양성 중년 중에 많이 하시는 게 한관종. 한관이라는 거는 땀샘이 좀 커진 건데, 이것들은 보통 눈 밑에 이렇게 생겨요. 편평사막이랑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비립종이랑 또 헷갈려요. 한관종은 땀샘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내 세포기 때문에, 내 세포가 두꺼워진 거기 때문에 얘는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 세포기 때문에 깎아내도 재생을 하기 때문에 한관종인 치료가 좀 어렵고요.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각질 주머니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각질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구멍 뚫어가지고 빼주면 돼요. 사실은 비립종이면 진짜 땡큐인 거고, 편사도 사실은 몇 번으로 할 수 있는데, 한관종이나 이제 피지선 증식장으로 하면은 조금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많이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임상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가 있고, 이런 양성 종양의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 보면 이제 피진낭종이라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크고 안에 이제 구멍이 있어요. 이제 이런 블랙헤드랑 이제 좀 착각하기 쉬운데, 블랙헤드는 되게 조금 여드름 같이 생각했으면은 피진낭종은 이제 좀 커요.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인 경우도 있어요. 엄청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피진낭종은 수술해서 제거를 해서 꼬매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골마 있고 이제 피지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냄새가 나거든요. 처음에 모를 때 그냥 수술해서 빼면 되겠지 하다가 이제 그 피지가 이제 얼굴에 다 이렇게 묻어서 하루 종일 냄새가 났다. 어쨌든 이런 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 말고도 지방종이라든지 뭐 파이브로마라든지 뭐 해망지오마, 트레킬레멀, 시스트 폴리큘라, 뭐 여러 가지 양성 종양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피부과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조금 진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다 좁쌀 여드름이라 생각하지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면은 절대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절대 짜면 안 되는 구조도 있고, 잘못 건드렸다가 편사같이 좀 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아두면은 이런 요철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려면 뭔지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함부로 건들지 말 것.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베팅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보통 각질 관리로 해결되는 게 많아요. 이런 거는 아까 비립종도 각질이었고, 여드름은 거의 이제 각질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질 관리를 좀 제대로 하자. 하지만 편사일 경우에는 각질 관리를 너무 열심히 했다가 번질 수도 있으니까, 편사가 있는 경우는 각질 관리를 하시면 안 되고 편사 관리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옮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게 남한테 옮기는 게 많진 않지만 내 거는 내가 써야 됩니다. 남자분들도 면도기는 남의 거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얼굴 이제 브러쉬라든지 얼굴에 닿는 그런 뭐 눈썹 칼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본인 거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좁쌀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많이 오시는데, 이걸 보고 이제 저한테 와서 원장님 한관종이 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니들 RF로 치료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감동을 받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요철을 관리해드리는 피부 보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